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개장 전에 나온 노동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고요. 이 부분이 미국 시장 단 한 차례도 상승불 켜지 못하게 하면서 마감을 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브레이너드 부의장 마치 파월 의장을 연상케 하는 연설 내용으로 시장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오늘 단 한 번도 상승불 켜지 못한 데에는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좀 역할도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자, 또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죠.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체이스 회장 역시 긴축 공포를 가중시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연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최종금리 예상치 5.1%인데요. 실제 최종금리는 이보다 조금 더 높게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또 긴축에 대한 공포 역시 한 차례 시장을 위축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금요일인데다가 설 연휴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의 작전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이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또 시장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역대급 해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0,000명 해고를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아마존은 18,000명. 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좀 키우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인데 상황 어떤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빅테크 기업들의 그 구조조정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와는 다르게 기업이 그러니까 노동 시장이 상당히 좀 유연합니다. 그래서 고용도 많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에 따라서 해고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빅테크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이제 인원 감축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6만 명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관련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원을 채용했었다라고 채용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2020년, 2021년 동안 전체 인원의 한 20-30%를 신규 채용할 만큼 채용 인원수를 상당 부분 증가를 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45,000명 정도의 인원이 증가를 했고요. 전체 22만 명 정도 임직원이었으니까 그거의 4분의 1 이상이 지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전체 15만 명인데 그중에서 37,0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메타 같은 경우도 전체 한 9만 명 임직원 중에서 한 2만 6천 명 정도가 신규로 채용된 인원이다라고 보시면 그만큼 이제 인원수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체 임직원 수가 160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80만 명을 2020년 이후에 채용을 한 인원입니다. 그럼 그만큼 채용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 감원 인원도 같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인원 구조조정은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난 하반기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달에 전체 인원의 한 13%인 한 11,000명 정도를 해고를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작년 6월 달에 전 직원의 한 10% 정도인 6,000명 정도를 해고를 했습니다. 1월 달 이후에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구조조정의 폭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 좀 전에 얘기했듯이 18,000명 정도를 감원을 했습니다. 전체 160명의 한 1%가 조금 넘는 인원이 감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 판매가 좀 급감을 하면서 아마존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좀 실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3월 31일까지 한 10,000명 정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
그 10월 달에 한 1,000명 정도의 구조조정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에 이어져서 11,000명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글은 아직 구조조정 발표는 없지만 2월 2일 날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때 구조조정에 관련된 내용도 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타사와는 다르게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한 16만 명 정도의 이제 직원을 갖고 있는데 뭐 지난 그 2020년 이후에 지금 신규적으로 뽑은 인원이 한 15,00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신규 인원 채용된 인원이 상당 부분 적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조정은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고용지표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이야기와 또 구조조정 인원이 6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에 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계절지수를 좀 적용을 했다라고 해도 고용지표와 또 구조조정 인원에 대한 이야기가 한꺼번에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배경과 함께 또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자리인데, 자, 지금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구독 경제 기반인 만큼 아무래도 뭐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유료 가입자 증가 여부를 살펴야 할 텐데 당초 전망을 했던 450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766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면서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또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창업주는 CEO에서 사임한다는 발표를 내놨고요. 자, 이렇게 어쨌거나 넷플릭스는 선방을 했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또 미치게 될 것인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오늘 넷플릭스가 이제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됐죠. 뭐 일단 매출이나 순이익 측면에서 보면 약간 조금 뭐 시장 예상치에 뭐 부합을 하긴 했지만 조금 모자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구독자 수가 766만 명이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넷플릭스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다시 이제 부풀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현재 넷플릭스의 이제 구독자 증가가 지금 이제 저가형 이제 광고를 이제 중간에 보는 중간 광고가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제 증가를 한 폭이 크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아이디를 공유하는 그런 이제 체계도 가입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할까 공유를 못하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 추세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넷플릭스의 가입자 중에 한 60%가 코리아 컨텐츠를 이제 본 경험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설문 통계가 나왔듯이 K 컨텐츠 관련된 분야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 국내 컨텐츠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1월 24일 날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뭐 메타는 2월 1일, 그 다음에 메타와 아마존이 2월 1일, 그 다음에 애플과 구글이 2월 2일 날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실적 발표는 4분기의 실적 발표는 예상보다는 좀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시장 컨센서스에 비해서도 뭐 유사하거나 아니면 소폭 낮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주가에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올해의 시장 컨센서스가 어떻게 될 건지라는 올해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낼 건지를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가이던스에 따라서 아마 향후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제 기업 실적들이 4분기에도 계속 나쁘다라고 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감소한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향후에 수익 개선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같이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구조가 이런 고용 수준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가 얘기는 있지만 전일 미국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만 건을 기록을 하면서 작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대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 사정이 상당히 좀 안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 전체 고용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빅테크에서 뭐 구조조정이 있다라고 해서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고용 지표와 또 빅테크에서 실시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대한 아이러니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명확하게 좀 해소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시장을 지켜볼 때, 특히나 실적을 지켜볼 때는 시장 가이던스를 어떻게 잡게 될 것인가 실적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국내 이슈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우려가 좀 현실화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실제로 좀 감산에 나서겠다, 본격적으로 감산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놓은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 국내 반도체 기술을 돈을 받고 중국에 넘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뭐 사항은 과거서부터 이제 꾸준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이번 주죠. 이번 주 반도체 관련된 세정 기술 관련된 기술이 이제 중국 측으로 이제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후 유출과 관련된 그런 뭐 연구원, 그다음에 협력사 대표, 그다음에 기술 유출 브로커 총 4명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 1월 개발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 이제 세머스라는 그런 회사고요.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를 이제 웨이퍼를 그러니까 선을 긋고 나면 그걸 세정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데 이 씻어낸 후에 또 건조도 같이 잘 해야 되는데 이 건조와 관련된 이제 아주 특수한 기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기계는 초미세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한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세머스가 한 35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개발한 기술이고요. 뭐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된 장비로서 아마 향후에 이제 부가가치나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에서 이걸 통해서 뭐 만들어내는 경쟁력을 이제 강화시키는 걸 좀 약화시킨 거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의 피해가 있다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뭐 상당히 큰 뭐 그런 비용이다,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뭐 첨단 관련된 제품에 대한 그 기술 유출은 뭐 과거서부터 꾸준히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17년도부터 2029년 9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국내 이제 산업 기술의 총 112건 정도 된다라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가 되는 그런 이제 기술도 36건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유출되기 전에 이제 적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확인되지 않는 것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숫자가 이제 유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의 이제 기술 자체가 상당히 이제 첨단화되면서 글로벌 이제 선두 업체로 이제 그러니까 도약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좀 더 빈번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뭐 유출에 관련된 비용이 뭐 수조 원 이상, 수조에서 수십조까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만큼 상당히 이제 유출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기술 빼내기 관련돼서 지금보다는 과거보다는 더욱 지능화, 고도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부 입장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반도체라는 게 워낙에 좀 세심하고 정밀한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중요한 공정이 없는데 그런 가운데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니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유, 처벌 수위가 좀 낮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도 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임순재 대표님께서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 유출이 과연 우리 시장에 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기술 유출이 주식 시장도 좀 무너지게 할 수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일단 뭐 지금 대부분 나와 있는 걸로는 이제 비상장 회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덜 일단 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술 네. 유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민감하게 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덜 유출된다라고 보지만 만약 그렇게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 상황에서도 큰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술 유출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처벌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국내에서 뭐 기술 유출 관련돼서 112건 정도가 뭐 2017년 이후에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된 기소율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100건 정도였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한 500건 정도가 이제 유출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100건 정도가 이제 기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소가 된다라고 해도 무죄될 확률이 20%가 넘을 만큼 상당히 이제 이거 기술 유출 문제를 잡기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받는다라고 해도 뭐 징역 허용을 받는 비율은 뭐 전체 6%에 불과할 만큼 상당 부분 좀 이제 낮아졌다라는 거고요. 뭐 이러한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관련된 이제 처벌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아마 이런 기술 유출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뭐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도화된 그런 이제 전문 기술에 맞춰서 기술 경찰 제도를 현재 2019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특허청의 이제 특별사법 경찰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기술 유출을 하는 것을 이제 조사, 그다음에 하는 그런 이제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직을 만든 이후에 검찰 송치율이 89%로 증가할 만큼 상당한 이제 성과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검찰, 국정원들과 같이 공조를 하면서 기술 유출 사건을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열심히 뭐 잡아들인다라고 해도 법원에서 기술 유출자에 대한 최종 형량을 지금처럼 이제 낮게 이제 유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감소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법률상으로는 뭐 국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이제 처벌이 있습니다. 뭐 법상으로 보면 최대 15년 정도까지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국가 핵심 기술 를 해외로 유출할 경우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집행유예로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법원 판결이 좀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기술 유출도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기술 유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현재 상황에서는 뭐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핵심 기술 연구원을 관리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나 기업이 하다 보니까 그걸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중국과 같이 이제 경쟁국이나 경쟁 기업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뭐 투여를 해서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인이나 민간 차원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기술자들을 대우를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유출 관련돼서 뭐 상장사들은 많이 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만약 이런 기술 유출과 관련된 논란에 휩싸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기술 유출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해당 기업은 퇴출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기술 유출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기존의 거래 관계가 끊기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 왕왕 있었다라는 것도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코스닥 상장사인 이제 톱텍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부품 장비 회사로 상당히 이제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런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에 대한 이제 유출 관련된 문제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납품이 중단이 되면서 주가도 그 기술 유출 이전에 4만 원대였던 주가가 그 이후에 7, 8천 원대까지로 하락을 할 만큼 그렇게 이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술 유출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투자하실 때 특별히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그런 이력이 있는지도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또 이게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 처벌만 강화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저녁부터 아마도 본격적으로 귀경길 또 기성길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자, 본격적으로 연휴가 시작이 되고 나면 우리는 연휴 후에 시장에 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까? 연휴가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사흘 동안 있죠.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휴장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아마 거래량도 뭐 예전보다 평균보다는 조금 잦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시장도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키울 측면이 있으니까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오늘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설 연휴 이후에도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주요 중심으로 이제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국내에서도 기업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뭐 이런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같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기업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2월 1일 날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을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으로는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통해서 향후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최근 전일 이제 연준 이제 부의장도 연설에서 했듯이 향후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자회견에서도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설 연휴에 좀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정부에서 이달 말에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 해제 여부를 이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춘절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피크를 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월 이후에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도 같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계속 2월, 3월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휴 전에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은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연휴 동안에도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휴 이후에 이어지는 중요한 일정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가 보셔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일단은 개장 전에 포착해 볼 만한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국내 증시의 유동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 들어서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18일 기준으로 6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1월 이후의 최저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우선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1번입니다. 가장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주식은 관심이 없는 주식이다, 소외된 주식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12월 달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5조 원대의 거래 대금을 기록한 날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달이었는데 1월 들어서 거래 대금이 조금씩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다시 최근에 이 거래대금 다시 줄어드는 모습들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도 2,400을 돌파하지 못하고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고, 거래대금도 이틀 연속 5조 원대 중반의 모습을 기록을 한다라는 거는
이 박스권 상단을 단기적으로 당분간에 돌파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조정을 받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든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좀 힘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대형주들이 다 같이 상승하기에는 힘든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거래대금 감소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나 또 개인들의 자금이 좀 메말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미국에선 금리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돌파구는 좀 중국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중국 관련주들의 분위기는 계속 좀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는 결론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안 그래도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 바람이 훈풍일 때도 있지만 차가운 바람일 때도 있죠. 이 바람이 금리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경기에 대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물론 이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크게 안 좋게 반응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까지는 시장이 용인합니다. 금리도 2월에 25bp 올리는 것도 용인하고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데 문제는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또 갇혀 있죠.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지금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가 이제 중국인데요. 근데 중국 관련된 분위기들은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국내에서 중국 입국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인 조치들을 계속적으로 발표하니까 분위기가 한번 냉각될 뻔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분위기가 좋냐라는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중국과 한국의 이 여행객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지만 춘절 정도를 기점으로 하면 거의 꼭지를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중국에서의 일상생활은 정상화가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확진자 수의 증가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가 이 가장 큰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중국의 분위기가 살아난다. 중국 관련돼서는 최근에 한 4년 이상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죠. 좋지 않았었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았었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죠.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이 지수에 상단이 막힌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 분위기는 살아나고 있고 가격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살아나면서 실적도 대체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 중국에는 계속해서 좀 시선을 고정을 해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중국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또 특징주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의 리오프닝과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이 열린다. 이게 사실 거의 겹치죠. 처음에 리오프닝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던 것은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치들이 나왔었죠. 어떻게 앉아야 된다, 실내에 들어갈 때, 그리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 어떤 모임은 몇 명 이상은 제한한다,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들이 그런 생활 환경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었다가 조금씩 풀려갔죠. 그러면서 리오프닝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 그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거의 겹치죠. 국내에서도 이제는 리오프닝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실내 마스크 해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같은 경우 화장품 섹터가 화장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국내 리오프닝이 중국 관련과 상당히 겹칩니다. 첫 번째로 본다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화장품주들. 화장품은 국내에서 우선 마스크 벗게 되면 1번으로 색조 화장품이 잘 팔리겠죠. 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색조 화장품 판매량이 마스크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벗는다라면은 색조 화장품 마진율이 굉장히 높죠. 이 기초 화장품보다 마진율이 훨씬 더 높은 이 색조 화장품이 잘 팔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화장품은 그리고 이
대형 화장품주들은 중국에 진출하게 되죠. 중국에 진출해 있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중국에서의 이런 코로나로 인한 이 봉쇄 정책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매출은 늘어난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여행객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면세점에서 팔리는 화장품도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화장품주 첫 번째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과 한국의 여행객이 늘어난다. 항공주죠. 항공주 지금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이고 국제유가는 뭐 75불 정도에서 80불 정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환율도 달러의 강세가 조금은 완화됐죠. 이런 부분들까지 항공주들의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주들 뭐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문이 열린다. 엔터와 게임주들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면세점입니다. 여행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사실 면세점은 리오프닝하고도 관계가 있죠. 리오프닝 한다 그러면은 백화점의 문이 열리고 백화점 이 방문객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백화점주들이 대체적으로 면세점과 좀 겹치죠. 이런 부분들까지 보시면 면세점까지 중국에서의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면세점도 많이 늘어난다. 면세점은 특히나 더 항공주와 같이 코로나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면세점도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이 흥하면 뭐 면세도 당연히 좀 부응을 할 수밖에 없고 화장품도 긴밀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연쇄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섹터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 뭐 태풍 흰남노로 좀 수혜를 입었었던 상황이죠. 당초 정상화에 1년 이상 좀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35일 만에 피해 복구를 모두 완료를 하고 다시 조업 체제에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도 철강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기에 복구를 마친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뭐 당연히 긍정적인 상황이죠. 철강주들 사실 최근에 이 반도체라든지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뭐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들 이런 종목들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이 철강주들이 조금은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9월 말 보면은 21만 원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금 30만 원입니다. 거의 한 40% 가까이 40% 이상의 그런 상승률을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그런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빨리 재가동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철강도 살아나고 있고 철강에 대한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뭐 지금 자리는 뭐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도 뭐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중국 관련돼서 중국의 문이 열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화장품, 항공, 엔터, 면세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이 살아난다. 중국 경제가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철강주와 화학주도 수혜를 입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는 뭐 포스코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지금 자리에서 뭐 설 연휴 이전이기 때문에 횡보를 할지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중국에서 철강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시장인데 설 연휴 이후에 시장 대응 전략 짜본다면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설 연휴 이전에는 오늘도 역시 거래 대금도 낮고 좀 시장에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럼 설 연휴 이후를 바라보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1월 말 2월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2월에는 가장 큰 이 이벤트는 FOMC입니다. FOMC에서 아마 25bp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25bp를 올린다 그러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좀 덜한 상황이다
있다라는 부분을 우선은 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지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00포인트가 박스권 상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박스권 상단이 좀 막혔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도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상단을 2,400으로 좀 막아놓은 상태에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종목별 장세를 봤을 때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나?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가격이 좀 싼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나기가 힘들죠. 이 박스권 상단이 막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올라간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되고 뭐 중국 관련한 이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조금은 배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상위 종목들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좀 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4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기간은 아니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2,4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매력도가 높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는 좀 담아 두시고요. 그 외에 좀 매매를 하시는 종목들은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관심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 연휴 이후에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첫 번째 이슈 살펴보면요. 한 주간 수급 특성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급 특성에 비추어 보는 국내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전반적인 수급 흐름을 짚고 가는 이유는 최근에 종목들의 특성이 기관의 최초 매수가 들어왔을 때 시세가 나는 경향이 예전보다 강해졌고요.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과 이탈하는 종목, 그다음에 수급이 부재한 종목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단기적인 주가의 퍼포먼스가 차이가 확연한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수급을 짚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통신업종 같은 경우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T, LG 플러스 같은 경우 주가가 지수 대비 배당 이후에 약한 모습을 연출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뒤로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점 같은 경우는 KT의 배당 성향이 결정되는 2월 2일에서 3일 이 정도 구간에서 배당 성향 같은 경우가 우리의 예상보다 좀 긍정적으로 책정이 되었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통신주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재매수에 유입이 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발 빠르게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KT 같은 경우는 세폭과 관련된 이슈 부분도 더해지다 보니 좀 여타 통신업종보다 주가의 반등이 먼저 나타나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는 2월 초에 배당 성향 결정, 이 부분이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통신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배당 성향 같은 경우가 시장 예상 대비해서 좀 상회에서 결정되는지 여부 이 부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여기에 연결을 해서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단계에서 중국의 리오프닝군 같은 경우는 수급에 대한 이탈보다는 유입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이고 실적 같은 경우에 분기 연속성, 그다음에 예상치보다의 추가 성장 그 부분이 아직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레저 그리고 소비 관련 종목들이 수급의 강도가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수급과 함께 연결해서 가격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물론 설 명절 이후에 시세 연속성을 확인을 해야 하긴 하지만 상반기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당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부진한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추가적인 변이가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치사율 같은 경우가 급증하지 않는 이상은 리오프닝에 대한 정책을 지속할 거고 거기에 더해져서 경기 부양까지 함께 단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은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2월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를 주고 종목이 차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반기까지는 그것도 좀 시세의 연속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통해서도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차별화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대형 IT 쪽을 비춰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 유입 이 부분이 지속되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 나머지 작년에 부진했던 실적이 부진했던 아니면 재고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부진했던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변화되는 환경이죠. 부진했던 측면이 덜해지거나 아니면 긍정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또 유입이 되는 모습이에요. LG전자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핸드셋과 관련된 업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수급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뭐냐면 수급 같은 경우가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색깔에 따라서 체크해야 될 부분, 수급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때, 아니면 기관 수급 중심으로 유입되는 업종 종목을 봐야 될 때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최근이었고 이와 관련된 수급이 유입되는 업종 종목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냈기에 한번 챙겨보자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업종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통신 업종, 두 번째로는 오프닝과 관련된 종목군들, 마지막으로는 대형 IT 중에서도 업종 내에서 종목 주가 차별화는 나타나는 점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와 연결해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설명절 이후에 시세 연속성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리오프닝 테마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오늘 하루 동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테마 중에서도 레저와 소비 관련주에 보다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LG전자를 뒤로 해서 핸드셋 이 부분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은 삼성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 가격과 높은 주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MLCC의 가격 반등이 나타날 때 주가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와 연동해서 좀 가격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재고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속을 해왔고 이 상황 안에서 소비 같은 경우가 해야 할 소비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외국인의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좀 적극적인 소비 활동 같은 경우가 제한적이었다 보니까 재고가 계속 쌓여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놓고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탈피하는 단계에서 다음 때 같은 경우가 이제 필요한 것은 경기 부양이라는 점이 있겠고요. 소비의 진작을 통해서 경기 부양 이 부분과 함께 소비의 더욱 더 진작 이 부분에 초점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스마트폰의 재고에 대한 부분도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의 아이디어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근데 단순히 아이디어만 나온다고 해서 주가는 반등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지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 같은 경우가 6개월 평균치보다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삼성전기의 주가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작년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 넘어가는 주가 안에서 지금 좀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실 텐데 대형 IT 중에서는 상반기는 삼성전기를 필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스마트폰 재고의 데이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려를 하면서 삼성전기에 대한 접근은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재고가 줄어드는 걸 지금 확인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 수요의 진자까지 중국 중심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제는 업황이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춘 작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원대예요.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3,534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삼성전기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한 1조 1천억 원대 이익의 체력을 나타낸다 하면 시가총액은 15조까지도 상승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점을 비춰봤을 때는 한 30% 정도 업황이 턴을 하면 기본적인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긍정의 시각을 열고 대응을 하되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 중국의 경기 부양이 경제 지표를 어떻게 턴을 시키고 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5만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보다 개별주의 강세 흐름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특징 업종과 또 종목 살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이 지금 보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 중국 리오프닝주의 시세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이제 중국 리오프닝주들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실적의 증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금 심리적인 측면까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언제나 다음 스텝을 생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리오프닝의 다음 스텝은 패키지 관광, 여기와 연결해서 연쇄 부분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 중에서 좀 가장 강할 수 있는 요소를 지금은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은행주에서 봤습니다. 배당 성향의 변화 가능성,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선행해서 반등이 나온다는 점이겠고요. 그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주주 친화적 정책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다사주 매입 같은 경우의 강화, 배당 정책 같은 경우를 배당 성향률을 높여준다든지, 성장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힘들다고 하면은 주주의 관점에서 소통을 늘린다든지 그런 식의 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가도 좋을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4분기 실적의 긍정업종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의 예상치 톤이 4분기는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된 실적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올해 연간 전망치 같은 경우에 수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착을 하신 특징주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종목은 감성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코퍼레이션은 우리가 본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여기에 더해져서 신사업을 추가로 영위를 하는데 실제 그 부분이 실적으로 보여지는 시기에는 매출 레버리지, 그러니까 특정 매출을 넘어갈 때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증가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발생하는 그러한 구간까지 도달을 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본업에 더해지는 신사업의 성장 부분, 스노우피크 브랜드 판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게 단순히 계절성을 타는 의류가 아니라 캠핑과 관련된 부분에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의류까지 함께 판매를 하면서 지금 이제 MZ 세대들의 유행, 거기에 더해져서 선호도 그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의 연속성,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요. 4분기 실적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고 이 부분이 체크되면 현재 구간에서도 주가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고 흐름이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접근은 2,06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포착할 만한 특징주로 감성코퍼레이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국내 증시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글로벌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께 국내 증시 작전 자세하게 짜드렸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는 자사의 브랜드니까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잠시 후에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